이제 다시 크립토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과연 이 메이브가 팬시 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희스택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아이돌 메이브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멤버 덕질, 음악이나 경쟁력 평가 같은 항목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메이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네, 최근 넷마블 FNC에서 데뷔시킨 메타버스 아이돌 메이브가 데뷔했습니다. 이 메이브는 넷마블 아이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노래는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이게 사람같이도 생겼다고 생각하고 안무도 되게 좋고, 그런데 그런 감상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CCT의 관점에서 코인판 배경 지식을 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을 크게 보면 넷마블 그룹 내에 두 개의 코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마블X, MBX 라인, 그리고 또 하나는 넷마블 FNC의 팬시 라인인데요. 먼저 마블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측에 따르면 마블X는 게임 특화 코인으로 마블X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킹 오브 파이터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특히 곧 모두의 마블 P2E 버전이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최근에 마블X는 바이낸스와의 협력을 발표하면서 상승 기류를 제대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게임 특화 코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팬시는 어떨까요? 팬시는 넷마블 FNC에서 주력으로 미는 코인으로 12월 2일날 런칭한 무려 메인넷 코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팬시는 게임보다는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 웹툰, 웹소설, 가상 아이돌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팬시는 넷마블 FNC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코인러들은 메타버스랑 엔터테인먼트가 과연 돈이 되는 사업일지, 그래서 이게 마블X보다 잘 나갈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 팬시는 역사도 복잡한 편입니다. 과거 업비트에서 상폐됐었던 아이템 큐브를 넷마블 FNC가 인수하면서 큐브로 리브랜딩, 그리고 거기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팬시로 새롭게 메인넷까지 출시하며 다시 한번 리브랜딩하게 된 게 오늘날의 팬시인 거죠. 여러 번의 리메이크가 있었던 셈인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괜히 뒤가 구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왜 이리 정신없어 보이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현재의 팬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새는 팬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제는 저는 팬시에 한 번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름이 팬시입니다. 이 팬시는 멋있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팬시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개발사인 넷마블 FNC에 대한 샤라웃의 의미를 중복적으로 담아 이름을 팬시로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적어도 이제는 코인 이름에다가 자회사의 정신을 투영시킬 만큼 자체적으로 정신무장이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메인넷을 런칭한다는 것도 보통 노력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분명히 얘네가 이거 갖고 뭔가 하려고 하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얘네가 마블X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바이낸스랑 AMA도 진행하고 나름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 팬시 메인넷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포크뜬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도 팬시를 봄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웨이브도 웨이브지만 향후 넷마블 FNC 메타버스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일 팬시의 그랜드 크로스 메타월드의 퀄리티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컨텐츠를 팬시 쪽에 담는다고 하면 아이템 큐브 시절은 생각 안 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상상의 영역이라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지만 마블X가 나름 요새 잘 나가고 있는데 팬시가 질투를 느끼지 않을까? 이걸 보고만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씩 하긴 합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팬시를 좋게 보는 몇 가지 근거들이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최근에 위믹스가 1000원을 다시 넘기면서 이게 대마불사가 진짜 맞긴 한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넷마블 FNC가 밀어주는 코인이면 그래도 러그는 안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팬시 코인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제 다시 가상 아이돌 메이브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 가상 아이돌 메이브는 팬시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첫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아이리스 NFT나 골든브로스 게임 같은 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컨텐츠는 이 메이브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깔끔하고 음악도 되게 잘 뽑았고 관심도 많이 받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인기 급상승 음악에 순위권이 들기도 하고, 동남아에서는
엄청난 반응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쇼음악 중심에 나가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확실히 초기 관심을 끄는 것에는 성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 이게 뭐냐, 가짜 같다, 이게 어떻게 진짜 사람이냐, 노래가 별로다 등등의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돌이니까 그래픽 개선 같은 거는 언제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노래는 더 좋은 걸 뽑으면 되니까요. 얘네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얘네가 음악 중심에서 조회수도 1등하고 확실히 주목을 끄는 것에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메이브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해보고 이제 버추얼 휴먼 분류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가상인간에 대한 시도는 꽤나 오랜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급되는 사이버 가수 아담은 무려 1998년에 데뷔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언급되고 있죠. 1998년 이후로 데뷔한 가수가 얼마나 많을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 기억 속에 아담이 살아있는 걸 보면 이 사이버 가수, 가상 가수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희귀하고 독특한 타이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죠. 삼성 광고도 찍고 한 해 130억의 흑자를 낸 가상 인플루언서 릴미켈라, 신한은행 광고를 찍은 로지, 이케아 광고를 찍은 일본계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마까지 실제로 많은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유의미한 성과도 내고 있죠. 특히나 다들 한 번쯤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을 기업이나 광고주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흔히 버추얼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잘 가져주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트렌디하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나이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개인 발언이나 행위로 인한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연애도 안 하고 유지비도 안 들고 24시간 노동시켜도 불만 하나 없고 의상이나 컨셉,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도 않는 이런 류의 장점들 말이에요. 이러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장점은 특히나 일회성 상품 홍보 및 CF 제작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심을 끌기에 최적화된 모델인데 거기에 상품을 붙이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면 이걸로 아예 아이돌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오늘날의 메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 버추얼 휴먼이 아이돌 비즈니스에 맞는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은 단발성 관심을 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BM을 설계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돌 비즈니스는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몰입도를 통한 BM을 만들어내는 게 메인 BM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의 메인 BM은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굿즈 여러 개 사주고 콘서트도 가고 버블도 구독하고 노래 스트리밍 계속 돌리고 팬사인회 티켓을 얻기 위해 앨범을 20장, 30장씩 사는 코어 팬들이 그 메인 BM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정도의 리텐션을 메이브가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 코어 팬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많은 돈들을 소모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돌들은 어떻게 팬들이 본인들에게 이렇게나 큰 애정을 갖게 할까요? 저는 단순하게 잘 꾸며진 무대나 뮤직비디오, 음악 정도로는 절대로 저 정도의 애정이 생기게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 아이돌들은 브이라이브나 버블 같은 생동감 있는 매체를 통해 본인들의 성격, 개인적 취향은 물론 멤버 간의 애정전선, 에피소드까지 팬들에게 모두 공개합니다. 제가 연습생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멤버랑 같이 귀신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등등 에피소드를 풀어내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팬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죠. 최근 아이돌들이 자체 제작 컨텐츠, 자컨에 목을 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아이돌들 자체적으로 발산하는 매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팬들이 이내 마음을 열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팬들 중 일부는 곧 컨텐츠 소비자가 아닌 컨텐츠 제작자로 변모합니다. 대포 같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직캠을 찍기도 하고 유튜브에 자체적으로 아이돌 팬 계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컨의 목을 매는 이유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소비해줄 팬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옛날에 한때 이건 좀 과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들었던 엑소의 순간이동 능력, 빙결 능력, 번개 능력도 일반인들은 웃음의 소재로 사용했지만
사실 아이돌 비즈니스에서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막상 엑소 팬들끼리는 이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재밌게 놀거든요. 이거 가지고 팬픽도 쓰고 콘서트에서는 화염 능력 가진 사람이 나오면 빨간색 봉도 흔들고요. 이렇듯 정말 다양하고 모든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아이돌과 팬 사이의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의 아이돌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상 아이돌인 팬시가 이만큼 해낼 수 있을까요? 아직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모습들, 진짜 인간이니까 나오는 케미들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만드는 비용도 꽤나 많이 들고고 설령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버추얼 아이돌에 이만큼의 애정을 쏟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메이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브는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추얼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자 대기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멤버별로 나이와 구체적인 생일, MBTI를 설정해주기도 하고 굿즈도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공개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불쾌한 골짜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소구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2D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인간이 아닌 것을 좋아하는 거고, 버튜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진짜 인간이 있음을 알고 좋아하는 거고, 그렇다고 리얼함을 추구하자니 진짜로 활동하는 아이돌들을 좋아하지 가상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 건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메이브류의 가상 아이돌 사업이 무조건 실패 확정인가? 라고 땅땅 결론 내리기는 또 그런 게, 저의 다음 세대, 알파 세대들은 지금의 우리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굳이 인간이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쟤네는 인간이라서 싫어 라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알파 세대는 그런 세대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미 이 알파 세대들은 다양한 가상 컨텐츠를 누구보다 몰입하면서 즐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주얼도 정말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말 얼핏 봐서는 진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이미 기술의 발전이 올라와 있고 하루가 다르게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이브가 시대를 조금 앞서서 나와서 돌팔매를 맞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먼 미래에는 메이브가 재평가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굳이 미래로 안 가더라도 이미 동남아 쪽이나 열려있는 일부 사람들은 메이브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 시도를 예단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 정도로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메이브는 오래오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크립토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과연 이 메이브가 팬시 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슬프게도 메이브부터 파고 들어가다 보면 메이브와 팬시 간의 접점을 찾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팬시부터 타고 들어가다 보면 팬시는 대문짝만하게 메이브를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아마 메이브 관련 굿즈나 NFT 같은 아이템들을 팬시 마켓에 런칭하고 팬시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 정도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메이브가 팬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코인판에서 구르면서 느꼈던 건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런 건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머스크 트윗 하나,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출발하는 시장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실적이 아닌 트리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메이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넷마블 FNC의 팬시가 메이브를 시작으로 메인넷 출시 이후 본격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팬시에 대한 트리거는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제가 내리는 현 시점의 결론입니다. 뭔가 마지막에 뜬금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실제로 드는 생각이 좀 그래요. 뭔가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이대로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